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한 가지를 꼽아라 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자유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아니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자유를 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유를 꼽아야만 하겠죠. 대한민국에 자유가 없게 된다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자유가 빠지게 된다면 이거는 민주주의만 남게 되는 것이고, 민주주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거나 좋은 개념이 아닙니다. 참고로 북조선 또한 마찬가지로 스스로를 뭐라고 부릅니까? 민주주의라고 부르게 되죠. 그런데 그 북조선의 민주주의랑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뭡니까? 북한은 인민민주주의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죠. 대한민국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구별하고,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랑 구별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우리한테 목숨만큼이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켜져야 되는 가치가 바로 이 자유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 자유가 가지고 있는 맹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너무 우리가 자유를 익숙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자유라는 가치를 뭐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다라고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참으로 불행하게도 지금까지 수많은 대한민국의 선조들이 이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1세기 2023년도 대한민국에서 자유라는 가치는 어떻게 된 게 별로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아예 그냥 중요하지 않은 수준을 넘어서 자유를 파괴하려고 했던 사람을 기리고 찬양하는 모습까지도 지금 이 순간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광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인지, 도대체 광주, 대한민국의 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왜 도대체 광주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자유를 파괴하려고 했던 사람을 국민들의 세금까지 써가면서, 수십억 세금까지 써가면서 기리고 찬양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사진부터 좀 보시면은요, 이게 지금 전남 화순군의 능주초등학교라고 합니다. 근데 능주초등학교의 벽화를 보니까 어떠한 인물이 그려져 있어요. 저 인물이 바로 누굽니까? 독립운동가였던 정율성입니다. 근데 정율성 같은 경우는 독립운동가가 맞기는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독립운동가라고 하는 게 크게 두 가지 계파가 있었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겠다라는 이념을 가지고 우리가 광복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도 있었고, 반대로 공산주의로 대한민국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이념을 가지고 광복을 해야 된다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일성이 같은 경우는 어느 쪽이었던 거예요? 후자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한마디로 공산주의자 독립운동가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많았죠.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광복을 해야 된다,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많았는데, 이 정일성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사람입니다. 그냥 눈에 띄는 수준이 아니라 공산주의 국가들에서는 거의 영웅 취급을 받는 사람이었는데요. 아예 그냥 중국의 군가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정율성입니다. 구체적인 좀 역사를 보니까요, 1933년도에 항일투쟁을 하겠다고 중국으로 건너가서 공산주의자가 됐고요.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노래들을 만들었습니다. 360여 곡이나 작곡을 했는데, 특히나 팔로군 행진곡은 어떻다는 거예요?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가로 채택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는 신중국 창건 영웅으로 선정이 됐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정율성이었죠. 그런데 중국으로 건너가서 그렇게 공산주의자가 됐다라고 한다면 북한과의 연관은 어떻겠습니까? 말해서 뭐 하겠어요. 중국으로 건너가서 공산주의자가 됐으면 당연히 북한 또한 마찬가지로 친밀도, 그냥 친밀도를 느끼는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깊게 관여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정일성이가 해방 후 북한으로 건너가서 조선인민 행진곡을 작곡하는 등 북한에서도 활동을 했고, 북한에서도 마찬가지로 김일성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북한 정권 수립 기여에 대한 상장까지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정일성입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정일성이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라고 정리가 되는 거겠습니까? 독립운동가가 맞기는 맞지만 그냥 공산주의자였던 거예요. 북한에 북한이 지금 만들어지는데 정권 수립에 기여했다고 상장까지도 받고, 중국 또한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신중국을 창건하는데 영웅이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칭송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우리가 대한민국 건국의 영웅이다라고 기릴 수가 있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오히려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이 지금 정일성이 만들었던 그 군가를 듣고서
북한의 군인들이 막 고치가 되고 중국 또한 마찬가지로 인민군들이 고치가 돼가지고 실제로 뭐 6.25가 발발해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할 때도 그런 식의 군가가 또 영향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이유만을 가지고 사실상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학살하는데 역할을 했던 사람을 기릴 수는 없는 노릇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상식 중에 상식인 것이죠. 근데 이 상식이 지금 어디서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광주에서 깨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일성에 대해 가지고 이게 뭐 고향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고향집까지도 이런 식으로 뭐 깨끗하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도 기념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벽화에다가 저렇게 아예 그려 넣어 가지고 정일성회를 기리고 있는 것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꼬맹이들이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저 사람 누구예요? 뭐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럼 학교 선생님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 야 정일성이는 있잖아 뭐 이런 사람이야 뭐라고 설명을 해주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위협했던 사람이 이렇게 설명하겠습니까? 위협하는 사람 못하러 벽화에다가 그려놓겠는데 우리가 뭔가 기려야 되는 사람이고 광주가 나온 위대한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위대한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북한군의 군가를 만들고 그리고 또 중국 인민군의 군가를 만들고 양 국가 양쪽 전부 다해서 창립하는데 창건하는데 영웅이다 라고 칭송받았던 공산주의자다 라고 하는 게 소름 끼치는 부분이겠죠. 이미 그러니까 뭐 수많은 광주에 갔었을 때는 이 정일성회를 기리는 그런 우리가 기념상까지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까지만 하더라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걸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광주에서 또다시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정일성을 기리는 공원까지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좀 뭐 소름 끼치다는 표현을 뭐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소름 끼치는 게 만약에 지금이 문재인 정부였다면 지금 이재명이가 집권하고 있었다라면은 이런 식의 정일성을 기리는 활동들에 대해 가지고 브레이크가 걸리겠습니까? 택도 없죠. 오히려 뭐 예산을 더 주겠다, 뭐 예타 같은 것도 뭐 면제를 시켜버리겠다, 뭐 이래 가지고 더 많은 뭐 기념비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그런데 윤석열 정부 자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윤석열 정부이기 때문에 국가보훈부 장관이 직접 나서 가지고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라고 나선 것이죠.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일성이 작곡한 조선인민군 행진가는 6.25 내내 북한군 사기를 북돋웠다. 6.25가 발발하자 전쟁 위문 공연단을 조직해 중공군을 위로한 사람이 또 정일성이라는 거예요. 중국 영웅, 북한 영웅인 정일성이를 위한 기념공원이라니 북한인 애국 열사능이라도 만들겠다라는 것이냐 이렇게 지금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 글자도 우리가 버릴 말이 없는 것이죠. 북한의 영웅입니다. 중국의 영웅입니다. 공산주의자 영웅입니다. 왜 도대체 그렇게 공산주의자 영웅을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기를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미 심지어 그런 기념비가 넘쳐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가 지금 정일성 역사공원 원래 이제 이 사람이 살았던 공간이라고 해요. 이거에다가 뭘 짓겠다라는 거예요? 48억을 들여가지고 공원을 짓겠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지역의 시장이 뭐 하는 인간이길래 국민들의 어떤 세금 48억 가까이 되나 어마어마한 이 세금을 갖다가 저렇게 공산주의자를 칭송하는데 쓴다라는 것일까? 이 시장의 낯짝이라도 봐야 되겠죠. 그 낯짝이 누구의 낯짝입니까? 강기정의의 낯짝입니다. 그런데 이 강기정의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아직도 공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니까 다음과 같이 해명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음악가로서의 그의 업적 덕분에 광주에는 수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광주는 정일성 선생을 광주의 역사문화 자원으로 발굴하고 투자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공산주의자한테 투자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공산주의적인 어떤 그 행보 그거를 부정하지는 않죠. 공산주의자라는 걸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겠다라는 걸 왜?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살짝만 내용을 바꿔볼까요? 일본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친일파를 기념하는 공원을 만들겠다라고 했으면 그때도 강기정이가 동의할 수 있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죠. 이러니까 우리가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이 문재인 정부의 밑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공산주의 이념을 따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기정이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일 베를린 도심 한복판에는 마르크스와 엥겔스 동상이 있고 마르크스 거리가 있다. 역사를 기억하는 오늘날의 방식이다. 이따위 소리라고 앉았는데 독일인들이 만약에
프랑스에 그렇게 기생해가지고 자국민들을 학살하는데 역할을 했던 사람을 기린다. 그런 동상을 만든다. 라고 하더라도 독일인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죠. 강기정이 지금 하고 있는 소리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 일본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으면 친일파를 기념하는 우리가 동상을 세우자라고 얘기하는 꼴인 것이고 뭐가 됐든지 간에 역사적인 어떤 업적, 이 업적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강기정 같은 사람을 이 사람은 머릿속에 공산주의적인 사상으로 가득 차 있구나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광주 시민들이 나서가지고 막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명백하게 이건 뭐 다른 얘기를 할 게 없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그렇게나 청춘 시절에 목숨을 걸고 외쳤던 자유의 가치, 그 자유의 가치를 가장 파괴했던 게 누구예요?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 공산주의자들을 기리는 그런 공원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이 입을 다물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상 본인들이 해왔던 광주 정신을 부정하는 꼴밖에 안 될 겁니다. 강기정을 시장으로 만든 것도 기가 찰 노릇이지만 공원까지 저렇게 정율성을 찬양하고 미화하고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미화하는 저런 작업하는 거를 가만히 내비둔다. 이거는 광주 주민들 본인 스스로가 수치심을 느껴야 되는 일일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